회장님들의 휠체어 출석의 원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변 안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청문회 역대 베스트어로 기억이 안 납니다의 최초 창시자. 신분제가 폐지된 지 100년이나 지났지만 직원을 머슴이라고 불렀던 회장. 전문가보다는 무당의 말을 신뢰한 토속 신앙이 깊은 회장. 전문 로비스트의 뺨을 후려칠 정도로 그 누구보다 로비를 잘했던 회장. 결국 IMF를 끌어당기만 회장.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정태수. 그의 공무원 생활은 마치 번제와의 전쟁의 최익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찔러주는 뇌물을 받아먹는 그런 공무원이요. 아무튼 20여 년을 말단 공무원이나 하면서 뒤로 찔러주는 꽁돈을 받는 생활이 지루해졌는지 한나는 친구와 함께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나라 뻔먹을 놈이 아니야. 흙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해. 그러면 넌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될 거야. 무당의 말은 지루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정태수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태수는 흙과 관련된 게 뭘까 생각하다가 광산을 떠올리게 되고 곧바로 전국의 산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폐광이 된 몰리브된 광산을 헐값에 인수하는데요. 그러고는 공무원도 때려치고 1974년 몰리브된 광석을 수출하는 한보 상사를 52살에 설립합니다. 이게 한보그룹의 첫 시작이죠. 그런데 이게 참 멍청한 짓이었던 게 폐광산이 왜 폐광산이겠어요?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결국 폐광산이 된 거잖아요. 폐광산이 돈이 안 되니까 정태수는 세무공무원 시절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서 구로동, 대치동, 신림동에 아파트를 지어 팔고 짓고 팔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당 말대로 흙을 만져서 짓는 아파트가 답이었나? 그런데 여기서 오답인 줄 알았던 몰리브된 광산이 대박을 터뜨립니다. 1978년 미국에 있는 대규모 몰리브된 광산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태수가 수출하는 광석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다 아파트 건설 사업도 강남 개발과 부동산 투자 유행이 흐름을 타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79년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음마 아파트입니다. 네, 월러가서 아이유가 재건축 축하 디너쇼를 한다는 그 음마 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수많은 건설사들이 있었는데 유독 한보만 남들이 못 사는 땅을 사들이거나 남들이 허가도 못 받는 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남들보다 싼 값에 땅을 구입하는 대박이 계속 터지는데요. 정말 무당 말대로 부자가 될 운명이라 그랬던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로비. 정태수 회장이 세무공무원 20년 생활을 뒷돈을 찔러주는 게 막연한 시대에 했다 보니 로비 실력이 그야말로 출중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로비 생태를 깨뚫고 있는 데다 정치개인사까지 리스트를 쫙 뽑아놔서 돈을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돈을 도움이 필요할 때만 주는 게 아니라 경조사는 물론 명절에 생일에 평소에도 찔러주고 그것도 남들보다 더 많은 액수를 퍼포먼스까지 곁들여서 말이죠. 한국에서 흔히 뒷돈을 받았다 하면 떠올리는 게 사과박스잖아요. 그 사과박스가 정태수 회장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 여야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 정태수 회장의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정태수 회장은 또 한 번 무당을 만나 점을 보게 되는데요. 너는 저를 만져야 해. 정태수는 무당 말만을 듣고는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빌려 당진 제조소를 건설하며 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 IT, 관광, 제약, 금융, 교육 분야까지 진출해 회사를 인수하면서 한보그룹의 덩치를 브레이크 없이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은행의 돈을 그렇게 빌려가는데도 정부가 딱히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시간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어도 정태수는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로비를 해서 온갖 특혜와 대출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1990년대 말 세계 철강 시장의 수요도 안 좋고 한보가 도입한 제철 공법이 사업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보는 어떻게 해서든 철강 사업을 하기 위해 은행장과 경제 관료에게 로비를 주고 수조 원을 빌려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이 4조 원이 넘는 빚을 남기고 대한민국 역대 사상 최대 부도를 내고 맙니다. 한보철강이 무너지자 한보와 거래하던 하청업체부터 대기업까지 순식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1997년 12월 한국은 IMF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보 사태가 IMF 사태의 트리거가 된 셈이죠. 그리고 정태수의 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 구속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대대적인 수사에 검사와 정치인, 관료 등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심지어 대통령의 아들까지 연루가 되자 대한민국은 비리공화국이란 오명까지 얻게 됩니다. 그제서야 정태수와 한보그룹은 구속이 되고 청문회라는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태수 회장은 대한민국 패션 역사상 역대급 룩을 선보입니다. 바로 휠체어를 탄 회장님 룩이요. 30년이 지나서도 대기업 회장님들이 종종 즐겨 입으시는 것을 보면 아무튼 이 청문회에서 정태수는 역사적인 어록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자금이라는 거는 주인인 내가 알지. 무섬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이 안 나도 어쩝니까? 결국 정태수 회장은 구속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살면 될 것을 재기를 꿈꾼다면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했다가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병치료를 핑계로 일본에 간다면서 그대로 해외로 도피해버립니다. 전두환 비자금보다 많은 2252억 원과 함께 말이죠. 1923년생이니까 당시 도피했을 나이가 84세여서 외국에서 죽었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11일 정태수는 아직 살아있고 자서전 초고를 만들었다 라는 사실이 보도됩니다. 그리고 2년 뒤 21년 만에 정태수 아들 정한근이 국제공조로 체포가 되면서 정태수가 끝내는 죽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한보그룹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 그리고 사라졌던 대기업 모두 한보그룹과 정태수 회장과 마찬가지로 정치 로비를 펼치고 관료들에게 로비를 주고 이득을 취해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제2의 정태수가 로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대한민국은 로비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큰 국가적 고통을 모고 오는지 이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정태수 회장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대한민국이 더욱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